안녕하세요. 갱상도퍼까지 연습캠프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인데 레일 연장 안한 순정 상태의 7인승 엠보싱 전체 바닥도 보여드리고 뒤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방음 방진에 대해서 조금 이어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작업이 끝난 모습입니다. 4세대 카니발 중에 베이스 리프트 된 것 중에 하이브리드 7인입니다. 이걸 4.5세대라고도 하죠. 전체 바닥이 작업되었고요. 뒤쪽에는 명품 트렁크 매트가 아니고 트렁크 덮개가 지금 붙여놨습니다. 이거 다시 언급드리는데 트렁크 덮개는 전체 바닥과는 별개의 제품입니다. 명품 트렁크 매트도 있고요. 이건 트렁크 덮개입니다. 트렁크 부분을 덮는다고 해서 트렁크 덮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차는 연장 레일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정 상태입니다. 자,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리드가 기존 4세대보다 여기가 조금 높습니다. 하이브리드 그 방열 환기구 때문에 뒤쪽이 약간, 이쪽 앞쪽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도 뒤쪽보다는 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엠보싱. 하이브리드 열이 어디로 빠지느냐, 요 의자, 이 레일 사이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도어스코프는 문을 열면 불이 탁 들어옵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도어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뭐 다른 데 스위치를 따라가 연결하면 상시로도 들어오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눈부십니다. 필요 없는 전기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이 차가 보니까 네이비 그레이라고 있던데, 이게 자 이렇게 비추면 되나요? 이게 네이비 색상의 그레이를 했다고 네이비 그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스티 그레이는 같은 것 같고요. 미스티 그레이에 네이비 색상이 들어갔다고 네이비 그레이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카니발 4세대입니다. 카니발 4세대. 실내를 뜯으면 여러분들 이제 겉에 이것만 보이죠. 싹 드러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내부가 완전히 바닥 철판이고요. 옆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언급드리는 이쪽으로 바람 빠지는 구멍, 문을 탁 닫으면 바람 팍 빠지는 구멍이 이쪽에 있습니다.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 철판에 이제 이 철판이니까 이게 방진 작업, 이게 방음 효과도 있지만 주 목적은 이게는 방진입니다. 철판 떨림을 방지하는 방진 작업을 위한 이건 패드고요. 방음은 신슐이라고 또 흡음재가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실내에서 뭔가 많이 깔면 높이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바닥은 방진 패드 이것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밑면에 또 언더 코팅이 있고, 이 또한 방음이 되는 그 차 밑바닥에 외부 밑으로 또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은 좀 얇아야 되니까 이런 재질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벽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벽면하고 천장에 사용하는 거는 또 이제 이런 게 차량 전용, 이게 이제 이거는 방음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방음제입니다. 방진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딱딱합니다. 알루미늄 약간 얇은 표피에 방진제는 이렇게 조금 약간 뭐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꼴탕 디시나 이런 거고, 천장하고 벽면에는 방음하고 단열, 그게 이제 또 주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거, 약간 공기청이 있을 법한 이런 재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은박 재질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단열 효과가 있죠. 이게 이제 원래 고급 자동차 내장을 뜯어보면 이런 재질이 좀 여러 군데 붙어 있고요. 이런 방진제도 여러 군데 붙어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도는 방진 방음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고급차일수록 그런 게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죠. 이게 밖에 나와서 좀 더 이런 거를 추가하는 겁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이런 거를 추가하면 할수록 무게도 높아지고 연비에도 관련 있고 하니까 모든 게 다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방진제입니다. 이런 게 꼴탕 비슷한 거, 이런 게 방진
방진 관련 이게 철판 뜨는 거 웅 하는 그런 소리가 좀 줄어든다. 땅바닥에 치고 오는 타이어 노면 소리 그런 게 조금 줄어듭니다. 이쪽에 타이어가 있죠. 이런데 좀 추가하면 좀 달라집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 엔진이 앞쪽에 있죠. 엔진이 앞쪽에 있으니까 엔진과 실내 승객석 사이에는 이렇게 두꺼운, 이게 이제 안에 스펀지 폼 재질도 있고 이런 게 그죠. 이렇게 두꺼운 방음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게 차량 순정 카펫입니다. 근데 이 카펫 밑에 원래 이렇게 두꺼운, 진짜 두꺼운, 이게 이제 방음 방진 효과가 있겠죠. 이 위에 카펫이 원래 부드러운 게 아니고 표면은 털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에 가까운 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밑에 쿠션 역할도 하고 방음 역할도 하는 이렇게 압축 스펀지, 이게 완전히 고밀도 스펀지가, 딱딱한 스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방음을 조금 더 추가하는 거고요. 이 점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부 요특 바닥 중에 일부 바닥재, 이게 차 출고되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애프터마켓에서 바닥할 때 진짜 요트 바닥을 깐다고 두꺼운 마루 바닥을 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장점은 뭐 좀 고급집니다. 맞습니다. 예. 고급지고 나무 진짜 어떤 뭐 프라이드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차는 집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미 지금 잘 되어 있는 이런 방음제를 걷어내고 합판을 깐다는 거, 두꺼운 합판을 깔아가 높이를 평탄화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아쉬워서, 저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거, 옳고 그르고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순정 이게 흡음 방음제는 그대로 두고 여 위에 철판을 깔아 가지고 장판형 요트 바닥을 하거나, 또는 그 위에 대리석 모양의 인조 대리석이죠. 인조 대리석을 작업한다거나, 그 정도를 저는 선호합니다. 이거는 이제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전체 목재를 좋아서 목재형 요트 바닥재를 장착하는 업체에서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걸 하는 거니까 절대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성향의 차이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소비자분들이 업체분들도 별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자동차 히터나 환기구 원리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가운데 콘솔이고, 이게 조수석 의자 쪽이고 운전석 의자 쪽입니다. 예, 이렇게 이게 운전석 이 앞에 히터가 있죠. 엔진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히터 바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서 히터가, 따뜻한 바람 히터가 조수석하고 운전석 의자 밑에서 나옵니다. 이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히터는 밑에서 나옵니다. 예. 에어컨은 머리 위에서 보통 켜죠. 예,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기존 차 디젤이든 뭐든 있던 관이고요. 이게 히터 송풍구고요. 자, 이걸 털어내면 이 차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없던 공기 통로죠. 이게 뭐냐? 1열 의자 밑에 하이브리드니까 전기로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전기는 활동하면 뭐가 발생하죠?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외부에서 환기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 열을 내부로 보내서 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올라오는 환기구도 하나 있고요. 앞쪽에 조수석 의자 밑에 보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밑이니까 위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 뒤집어 보면 조수석 발 닿는 데서 환기구가 한 개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와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가서 쭉 이 관을 이렇게 타고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죠.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조수석 슬라이딩 도어 쪽, 여기엔 다 공간이 있겠죠. 그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빠지는 거고, 뒤로 쭉 가서 이 레일 있죠. 레일 옆에는 시트가 레일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뽕뽕뽕뽕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카니발이 뒤에가 앞에보다 높고 이게 평탄하고 11자 통합 레일을 넣으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차는 7인승이네요. 7인승이니까 11자 통합 레일을 열면 얘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레일을 쭉 땁니다. 그럼 얘가 걸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구조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찝찝하시면 조수석 의자 밑에 이런데 구멍을 몇 개 뚫으셔도 되고요. 이 쭉 오면 11자 통합 레일이 쭉 가면 어떻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원래 순정 자체가 레일 쪽으로 바람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레일에 다 레일 중간중간에 이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레일에 몰래 레일에 이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레일이 지나가면 저 구멍들이 전체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역할 이쪽으로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쪽에서 나가는 거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살아 있겠죠. 그럼 쭉 가서 레일 이게 평탄화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환기구 플라스틱 잘라낸다고 해서 차량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내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바닥 방진 패드 작업하실 때 자동차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여기저기 빈틈없이 완전히 꽉 채우는 게 좋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 보시면 배선 밑에 이런 공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드를 이까지 깐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오히려 이거 플라스틱은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커버가 안 닫힙니다. 그럼 밑에를 뭔가 잘라야 되겠죠.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딱 방진 패드를 바르는 겁니다. 그런 거 꼭 참고하십시오. 작게 바른다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빈틈없이 바른다고 잘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데 넣는 데가 중요하고 차 떨림이나 잡소리가 어디서 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붙이는 사람이 오히려 전문가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는 작업 과정입니다. 지금 빈 곳은 작업 아닌 게 아니고 작업 과정입니다. 참고하세요. 방진 패드의 특징은 작업하실 때 고무망치를 치든 이런 걸 치든 이런 걸 하든 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철판하고 얘하고 밀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방진 패드 작업의 요령이고, 방음은 오히려 조금 청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공기청이 있어야 방음 효과, 단열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기청을 일부러 만드는 거고, 방지는 철판에 딱 달라붙는 게 좋다. 그게 작업의 핵심 요령입니다. 이걸 하든 굴곡진 데는 고무망치를 빵빵 치든 이런데 롤러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요령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방음, 방진, 단열 재료가 아주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방진 관련, 이게 방진, 방음이 사실은 꼭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방진을 해놔도 방음 효과가 있고요, 방음을 해놔도 방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주 목적이 뭐냐가 차이점이지, 방음이다 방진이다 말장난에 꼬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방진이 주 목적인 재료, 이거는 방음과 단열이 주 목적인 재료. 이거는 약간 딱딱한 골탕 성질이고요, 이거는 약간 말랑말랑한 공기층이 조금 있는 그 밀도 높은 스펀지 그런 개념. 이게 이제 방음이고, 이쪽은 단열. 은박 가지고 단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유리창이 여러분 방음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 아세요? 유리창이 고밀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복층으로 되어 있는 강화유리 그런 거 하면 방음으로는 끝내줍니다. 근데 유리창에서 소리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창틀에서 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차에 방음 방진을 한다고 해서 소리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 대비 제일 그 효율이 낮은 게 방음입니다. 왜냐? 차에는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공간이 많습니다. 특히나 차는 문을 닫으면 이렇게 문틀이 있죠. 여기에서는 방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쪽 공간으로 소리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돈 들이는 거 한 500만 원을 써서 방음을 한다고 해서 차가 완벽하게 조용해지지를 않습니다. 금액 대비 제일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은 게 방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지는 거꾸로 금액 대비 효과가 의외로 나타납니다. 방지는 주행할 때 노면에서 튕기 올라오는 그런 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방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방청이라고 있죠. 방청, 차량 밑에 언더 코팅 하는 거는 방청입니다. 방청. 근데 그 언더 코팅은 방청인데 소재에 따라서 이런 고밀도 폼 형태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뿌리면 방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더 코팅도 방청이 그 언더 코팅이고요. 방음을 하는 언더 코팅이라기보다는 하부 방음이 따로 있습니다. 재질이 다릅니다. 여기에 혹시 전시가 되어 있나요? 요 있네요. 이런 거. 실란트. 언더바디 코팅용 실란트라고 되어 있죠. 실란트 재질, 이게 방음 효과를 위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보시면 언더 코팅제 해가지고 시카가드, 이거는 이제 방청에 특화된 거고요. 여러 가지 여기에도 보면 자동차 언더바디 코팅용 방음, 방청, 방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된 거는 방음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방음, 방진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보시겠지만 바닥에 이런 센서나 배선들을 이렇게 떼가지고 작업하는 거고요. 옆에는 보시지만 부품들이 조립되는 과정에 높이가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옆에는 이렇게 띄워 놓는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방지는 영상들이 많은데, 방음 이런 거 붙이는 거, 이게 다 일일이 붙이면 이제 이거 이게 이 영상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제가 그러죠. 전기도 단계별로 가격이 있듯이 시공은 어떤 제품이든 어떤 시설이든 방진 패드를 어떤 업체에서는 30만 원, 어떤 업체는 40만 원, 어떤 업체는 50만 원, 다 이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시공이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방음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 후리 쪽만 한다 그러면 이쪽만 하면 되고요. 이쪽만, 여기만 해도 되고, 이런 저는 플라스틱 키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차에는 모든 부품들이 있죠. 이게 여기에 보면 우퍼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걸 떼어내면 안쪽에 손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떼고 하거나 이렇게 방진, 방음, 단열 그런 거는 작업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작업할 때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 방음을 위해서 실내를 확 뜯어 가지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큰 돈 들이지 않는 한 이런 필라들이 한번 뜯었다 조립할 때는 안쪽에 플라스틱 키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업계가 대한민국에 차종도 많고요, 부품도 종류가 많아서 이걸 뗐다가 붙이면 플라스틱 키가 다 갉아 먹어버리고 그 잡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음을 하면 무조건 새 걸로 갈아야 되겠죠. 근데 100이면 100 모든 업체가 이걸 떼고 조립할 때 플라스틱 키를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이라 방음은 웬만하면 그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시는 걸. 이게 단열은 또 좀 문제가 다르죠. 단열은 이 플라스틱 러기지 있죠. 러기지 이쪽에 내벽 쪽으로 뭔가를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런데 뭐 막는다든지 그죠? 예, 뭐 간단하게 이게 단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방진, 방음, 단열 그런 쪽은 금액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예,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 찍어봤습니다. 이게 저희 쓰는 재질은 아무튼 방진 패드가 있고 방음 단열 이런 패드가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음 방진 전문 업체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런 업체들은 저희보다는 또 그 분야로는 또 더 앞선 업체들도 많으니까 이 작업에 대해서 잘 됐니 뭐 못 됐니 그런 댓글은 상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